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미국에서는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또 하나의 대형 외교안보 이벤트가 열립니다. 바로 한미일 정상회의인데요. 한미일이 삼국 정상회의만을 위해 별도로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과거 역사적 성과물들이 많이 나왔던 미국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터라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국 정상이 이번 회동에서 과연 어떤 현안들이 논의하고 또 그 결과물들이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교안보 국제 분야 취재하는 이준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살펴볼 주요 내용들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주요 내용부터 간략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삼국 간의 안보 공조 수준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국 정상은 이번 회동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와 공동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에도 합의할 것으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삼국 군사훈련을 중국 견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주재한 이 당중앙 군사위 확대위에서 유사시를 거론하며 전쟁 준비를 확고히 하라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조만간 진행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위험 메시지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우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장소가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캠프 네, 그렇죠. 데이비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예, 캠프 데이비드는 워싱턴 DC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이 케타킨 산맥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 해군이 관리하는 군사기지인데 지난 80년간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로 기능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 캠프 데이비드는 네.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합의들이 이루어진 그런 역사적인 장소로 유명한데요. 예컨대 2차 대전 당시에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곳에서 수립이 됐고 냉전 시기에는 미소 세계 평화가 논의가 됐습니다. 또 이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중동 평화협정이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다시 한국 대통령이 이곳을 찾게 되는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에 이곳 캠프 데이비드의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장소의 상징성도 대단한데 또 이번에 한미일 삼국 정상이 다자회담을 제외하고 따로 모이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그렇죠. 부분들 좀 주목해 볼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역시 북핵, 미사일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 방안, 네. 한미일 공조 방안이 가장 큰 관심사고요. 특히 북한이 최근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서 이 한미를 향해 계속 핵 위협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가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한미일이 이 북핵 공조 어떤 메시지 나올지 좀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또 다른 하나 주목해 볼 게 미국이 지금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한미일 안보 공조를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아무래도 한일 간의 군사 협력 또 대중국 견제와 좀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 논의 또 공동 성명 같은 형태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북핵 공조 방안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과 비교했을 때 조금 진일보한 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이 대놓고 아까 말씀드린 핵 공격 위협을 가고 있고 또 이제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도 뭐 계속 위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이제 편들기에 나서는 상황이고요. 결국 한미일 입장에서는 이제 외교적 해법이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좀 인식이 강합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확장 억제, 다시 말해서 미국의 해구산을 강화하거나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계속 무게를 싣고 있고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한미 당국자가 관련 발언을 직접 내놓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으니까 이를 막기 위한 한미일 세 나라 사이에 미사일 경보 정보의 공유를 포함해서 미사일 방어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Quite frankly, to develop
mutually beneficial military capabilities, all because there isn't right now, there doesn't appear to be a diplomatic path forward here.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 공유 등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를 토대로 미사일 방어 훈련의 어떤 정례화나 요격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또 3국 간의 어떤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정상 간의 한 라인을 구축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서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겨냥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매뉴얼 주 일본 미국 대사가 최근 몇몇 일본 언론에 밝혔던 내용인데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 해양 진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한미일 주축의 동북아 집단 안보 체제 구축을 좀 희망해 왔습니다. 특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불이 붙은 이후에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죠. 사실상의 이 중국 견제 전략이라도 할 수 네. 있는데 이 전략이 본격화됐고요. 하지만 한일 간에 존재하는 이런 과거사, 역사 갈등으로 한일 간의 어떤 군사 협력, 한미일 간의 어떤 군사 협력이라는 것은 좀처럼 속도가 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 시기가 이제는 좀 무르익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또 외신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번 공동 성명에 한국과 일본이 서로 공격을 받을 경우에 협의를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일 군사 협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내적으로 굉장히 폭발력을 갖고 있고요. 또 중국을 겨냥한 군사훈련 역시 한중 외교 관계를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외신 보도 내용과 또 관련 당국자들의 발언이 실제로 이 3국 정상의 어떤 공동 성명에 실제로 반영이 될지 또 그 수위가 어떨지는 좀 예단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우리 정부도 이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대해서는 부정확하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국제 정세의 향방 다음 주에 조금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그럼 북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계속해서 좀 활동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인데 군사적인 부분에 방점이 찍혔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흘간에 걸쳐서 이 군수 공장을 집중 시찰했고요. 네. 또 현장에서 소총 시험 사격하는 장면이 이 관영 매체를 통해 네.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9일에는 또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도 주재를 했고요. 특히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남한 지도상의 서울을 가리키는 장면들을 연출했는데 또 발언 내용을 보면요. 이 공세적인 전쟁 준비를 확고히 하라. 이런 지시 내용도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달 하순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대응한 일종의 위험 메시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또 이제 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 한미 군사훈련을 전후해서 새로운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질문 드려볼게요. 폭우 계속되면서 우리가 북한 측에서 임진강 상류 한강댐 수문을 개방할 경우에는 좀 미리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북한이 한강댐 무단 방류하고 있다 이 부분이 확인됐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부가 최근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인데요. 네. 북한이 6월 30일 장마철 시작 이후에 계속해서 이 한강댐 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밝혔고요. 재발 방지를 촉구했는데 다만 이제 남한의 피해를 주려는 의도에서 그러냐 그거는 이제 단정하기 어렵다고 그러고요. 다만 남북 합의 정신에 어긋나니까 좀 재발 방지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북한이 한강댐 수문을 개방하게 되면 경기도 연천 일대의 어떤 그 홍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북한의 어떤 그런 갑작스러운 방류로 과거에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어쨌든 상당히 좀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인데 관계 당국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일단 당장 다음 주에 여러모로 한반도 정세의 미래에 대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북한이 다음 달 9일 정권 수립 75주년을 기념해서 또 한 번 열병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승절 열병식 이후 40여일 만에 다시 군사력 과시 행보에 나서는 거라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고요. 새로운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